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만 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없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딴 곳에 혼자 고립되어 생존을 하는 것부터 생각과 행동을 모두 자신 혼자서 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행복은 반드시 인간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상대와 함께하는 행복, 출산을 통해 새로운 부모 자식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행복, 회사에서 임직원들과 만들어지는 행복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 좋고 나쁨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 스스로 어떤 행복을 원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초심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할 때,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등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어떤 행복을 원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마다 행복에 대한 초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때의 초심은 자신의 행복 기준이며 이를 위해 자신이 노력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상대도 함께하기 때문에 상대의 초심도 존재합니다. 상대의 초심과 행복 기준은 상대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의 초심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초심과 행복 기준이 상대에 맞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하고 함께하는 행복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에게 초심과 행복의 기준을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상대도 초심과 행복의 기준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상대의 초심, 그리고 행복 기준을 생각했다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성의 의미에 대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반성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통해 초심과 행복의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매일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하나를 모두 신경 쓰다 보면 행복이라는 숲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반성의 시간은 몇 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그 이상의 기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초심과 행복의 기준을 생각하고 반성을 지속하면 일관되게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만나 즐겁게 사는 것이 초심이고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행복 기준이 상대 행복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면 상대는 행복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지 못하다면 인간으로서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상대 행복이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추구하던 초심과 행복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상대의 초심과 행복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